돈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가치 창출을 하고 그 가치를 누군가한테 팔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뚝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돈이 나오지가 아닙니다. 만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페이지에 광고가 실려서 그 광고주들이 플랫폼에게 돈을 주고 플랫폼이 나한테 돈을 주지입니다. 그 사이의 것들을 이해를 하면 절대로 돈이라는 게 내가 그냥 하계에 뚱땅뚱땅 거린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의 눈에 들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1대1로 한 편의 만화당 사람들한테 200원씩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예시를 굳이 들자면 인스타툰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인스타툰들은 인스타툰이 팔로워가 몇만 명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돈을 버냐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 물건에 대한 툰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올리면 일종의 고료를 줍니다. 그 고료로 먹고 살아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만화를 그려가지고 얼마나 강연 기회가 오겠습니까? 뭐 인스타툰에 대한 강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스타툰 그냥 해가지고 내가 연재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콜라보를 해야 된다고 기업하고 그럼 기업하고 콜라보하기 좋은 인스타툰의 컨셉이 뭐지? 내가 커플이 인스타툰을 그릴지 육아 인스타툰을 그릴지 그냥 혼자서 사회생활하는 인스타툰을 그릴지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날 컨택하고 나한테 의뢰를 하는지가 달라져요. 꽤 괜찮은 거 골랐다 해봅시다. 나의 경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보다 팔로워가 훨씬 많은. 자 그냥 인스타툰에서 내가 5만 명 10만 명 모으면 내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5만 명 10만 명 모았는데 손가락만 빨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인스타를 운영해야 되는지까지 가닥이 잡히자. 이것처럼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만큼 벌 것이고 어디에서 벌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스타툰 작가들 수익은 대체 얼마인데 안 알려줘요. 절대로. 말 안 해요. 그래도 찾아봐야지. 금액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가는지는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착각해요. 유명하면 뭐가 될 줄 알아요. 연예인이나 그렇고 일반인들은 유명하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책이라도 냈어가지고 강연이라도 나가야지 먹고 살지. 대부분의 작가들이요. 소설 작가들이 아닌 이상은 에세이 작가들이나 자기계발서 작가들은요. 강연으로 먹고 살아요. 책으로는 생계활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열심히 해서 자기계발 서적을 내서 또는 에세이를 써서 그걸로만 먹고 살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분야의 1순위인 작가도 강연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고 그 1등의 자리를 탈환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글로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책으로 그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 유명해졌으면 강의 문의는 더 많이 올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망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유튜브에서요. 누구는 50만 명 구독자인데 월 500도 못 벌고 누구는 2만 명 구독자인데 월 1000만 원을 벌고 2천만 원을 벌고 이런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유명해지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콜라보 해줄 수 있는지 본인이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치 창출해서 사람들하고 교환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기의 걸로 만들고 풍요로운 삶까지 누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냥 가다가 유명해지면 누군가 돈을 주고 누군가 기회를 주고 누군가 유명한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지. 여러분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 3만 명 5만 명짜리 팔로워들 있는 인플루언서들 너무 널렸어요. 10만 명도 널렸어요. 심지어 널리지 않았어도 그 업계에서 1순위한테 일감을 몰아줍니다. 제일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일감을 몰아주고요. 그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일감을 감당을 못해서 패스를 저 못할 것 같네요. 스케줄상. 그러면 2순위한테 3순위한테 여러분들의 차례가 언제 올까요? 그래서 안 했던 캐릭터, 안 했던 아이템, 안 했던 컨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어필이 돼야 돼요. 그게 대중이든 기업이든 플랫폼이든 뭐가 됐든 간에 뛰어나지는 못하겠지. 뛰어난 건 너무 어려워요. 뛰어난 것보다는 다른 걸 하라는 거죠. 다른 걸. 조금이라도. 그래서 내가 실력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이런 캐릭터에 이런 컨셉, 이런 타입의 것들은 이 사람밖에 못해서 이 사람한테 맡겨야겠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업하고 콜라보를 하지 않아도 개개인하고 내가 맛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뭔가를 주든가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가치 교환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줘야 돼요. 너무 돈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직업, 가치 창출, 가치 교환 다 돈이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를 교환할 때 돈을 매개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돈을 생각하지 않고 한다. 가치 창출을 하거나 가치 교환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한테 호응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호응을 받고 싶다? 그럼 돈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걸 공짜로 보는 건 좋아해도 가치 없는 걸 돈 주고는 안 보거든요. 인간은. 가치 있는 것도 돈을 지불할까 말까 해요. 근데 가치 없는 거에 자기의
분야에 자산을 쓸까요? 설득이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시도하고 싶은 일이 엄청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면 가장 좋지만 둘 중에 하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이렉트로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을 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약간의 공감과 하지만 다수의 공감을 주면서 기업한테 서포트를 받을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돈을 벌지 다달이 어디서 얼만큼 벌지 그냥 나는 한 달에 이만큼 벌고 싶으니까 이만큼 벌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누가 줄 건데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능력과 경쟁력과 내 커리어로 가능할까? 그러려면 실제로 다른 사람 찾아봐야겠죠. 가끔 이제 자기 수익이나 자기가 이제 기업들이랑 콜라보했을 때 받는 돈을 두루뭉실하게라도 얘기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야.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수익 공개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어그로 끌려고 월 1,000만 원 버는 뭐 그런 거 썰 풉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단가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는 다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의 일감 양도 알 수 있지. 아, 이 분야에 1등인 사람은 요 정도로 일감이 들어오고 대충 요 정도의 수익을 벌겠구나. 그 정도 파악을 해야지 아, 내가 이 분야의 초보가 되면 그래도 이 정도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1등만 보면 안 돼요. 또 조금 중간에 파이를 차지한 사람들도 보고 왜? 나는 가장 신출내기가 될 테니까. 나한테까지 파이가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이 날 컨택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기업이 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거나 기업이 날 선택해주지 않을 때도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얘기하니까 좀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조사하면서 기만 죽지 마시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와 얼마나 별 애매한 재능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세요. 재능 하나로 아이디어 하나로 특히 뭐 나도 하겠네 싶은 애매한 거 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자여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 세상에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 수많은 가게들 보죠. 그 가게 사장님들은 뭐 다 대단한 천재게?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진짜 많죠. 그 사람들 무슨 천재예요? 정말 경제활동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평범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 그렇게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는 그 상품 페이지는 누가 만들고 누가 올리는데? 사람이 하잖아요. 세상에 천재가 그렇게 많다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끔 세상에서 돈 벌고 경제활동하는 누군가는 다 기업이고 NPC인 줄 아나 봐. 평범한 사람이 있어 보이게 프로페셔널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는 건 잘 모르나 봐요. 그래야지 물건이 팔리고 그래야지 고객들이 호의적으로 구니까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건데 사실 그거 만드는 거 다 사람들이다. 가끔 멘탈 나가서 눈물을 흘리거나 똑같이 눈 2개, 팔다리 2개 가끔 우울해지고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수많은 역할들을 해내요. 평범하지 않은 역할들을. 근데 왜 여러분들 못한다는 거죠? 왜 기가 죽죠? 그냥 여러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능 있고 특출나고 남다른 사람들만 창의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정지어서 몰랐을 뿐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왔고 구매자로서 서비스를 누려왔던 모든 기업체들도 결국에는 한 개인이 만들어냈던 거고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명의 개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구매자로서 너무 소비자로서만 얽매여 있지 마세요. 어떤 상품을 누릴 때든 이걸 만든 사람이 한 개인임을 생각하면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세요.